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와 대한심혈관 약물치료학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심뇌혈관 학술 영상 시리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모더레이터와 연사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송윤주입니다. 또 한 분의 연사를 모셨는데요. 여의도 성모병원의 영양팀에서 35년 동안 근무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여의도 성모병원 임상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인 고혈압의 식사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의 식사 지침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그리고 식염 섭취 감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반부는 제가 근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 팀장님께서 병원에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송윤주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환자의 식사 지침에 대해서 임상진료 지침 안에 들어있는 식사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진료 지침 안에 식사 지침은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균형 잡힌 식사와 식염 섭취 감소입니다. 최근에 식사 관련 지침은 근거에 기반해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근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근거해서 나오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임상 연구 중에서 설계 방법이 무작위 임상 영양인 경우 근거 수준 A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근거해서 영양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검토에 맞는 수준을 주고 그 수준에 맞춰서 식사 지침의 권고 레벨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권고 레벨 1이 나오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타당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2A나 2B인 경우는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해 본다는 의미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지침을 살펴보기 전에 정말 식사를 조절하면 혈압 감소가 얼만큼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꼽고 있는 식사 조절을 할 경우 혈압 감소가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의 경우 각각 11.4와 5.5와 같이 유의적 감소가 있었음을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금 섭취 제한 또한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의 유의적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 조절을 하는 경우 혈압 감소가 유의적으로 보고가 된다는 근거 하에 식사 지침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지침인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의의 단어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흔하게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누구 하나 균형 잡힌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본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것은 권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권고 내용 안에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고 내용을 보시면 열량을 내는 3대 영양소라고 불려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그 이외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5대 영양소가 적절하게 있는 것을 균형 잡힌 식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수준이 A이고 권고 등급이 1로 나와 있지만 영양소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얘기할 때는 다양한 수준에서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영양소 수준에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식품을 영양소로 섭취하지는 않습니다. 한 식품 안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식품을 선택하는 측면에서는 식품 레벨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권고 내용에서 보시면 한국인 식사에서 과일과 야채 섭취를 늘리자라는 권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균형 잡힌 식사의 일환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것은 식품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시면 식품은 한 개만 섭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식단의 형태, 식사 패턴의 형태로 드시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임상 진료 지침 중에서 식사 지침은 복합적인 식사의 형태인 식사 패턴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권고 내용 중에서 근거 수준이 D임에도 불구하고 권고 등급은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시면 한국인의 식사에 대한 내용은 근거 수준이 D인데요. 자, 근거 수준이 D라는 것은 아직까지 무작위 임상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나 한국인의 식사는 미국인과 또는 서구의 식사와 굉장히 다른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식사 요인을 초점을 맞춘 무작위 임상 연구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이지 근거가 미약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의 집단의 의견으로 근거 수준은 D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식사에서 과일과 섭취를 늘리는 것은 권고 등급 1에 해당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균형 잡힌 식사의 비고사항을 보시면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채소만 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학계에서 채식 위주,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에 대한 건강상의 이점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채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급원 중에서 식물성의 급원에 우리가 흔하게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식사에서 식물성 식품의 급원을 증가시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의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채식주의자들이 건강상 이점을 보는 것은 채소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인 결과 과일이나 채소, 다른 식품의 구성원들의 비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특정 영양소를 강조하거나 특정 식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과일이나 채소, 우리가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식품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식품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의 식사에서 더 증가시킬 수 있을지 그 비율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습관에서, 식사 패턴에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특히나 대시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식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식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의 약자로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시 식단은 한 연구에 의해서 나왔고요.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혈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3가지 식단을 테스트한 건데요. 대조식에 비해서 과일과 채소를 조금 더 강조한 Fruit and Vegetable Diet, 그리고 컨트롤 식단과 과일과 채소를 강조한 그 중간 형태인 컴비네이션 다이어트 3가지 식단을 가지고 무작위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래프의 맨 마지막 이 동그라미 선에서 보실 수 있듯이 컴비네이션 다이어트가 가장 혈압 감소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컴비네이션 다이어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 대시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를 앞서서 설명드린 식사 패턴과 영양소 형태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그러니까 한 가지 식품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곡류, 채소, 과일, 그리고 유제품, 그 다음에 린밋과 같은 우리가 식사 구성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5가지 식품군을 다 포함한 식사 유형인데 그거를 열량에 따라서 각 식품군의 서빙에 따라서 처방한 식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시 다이어트의 이러한 식사 구성으로 식사를 하실 경우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구성이 55%, 18%, 그리고 28%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소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사 구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영양소의 구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 다이어트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사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형태는 탄수화물은 55%가 아니라 한 65%로 10% 높고요. 지질은 27%에서 한 10% 낮게 한 18%의 평균 섭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 저탄수화물 식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만 저탄수화물 식사는 탄수화물을 안 먹는 식사가 아니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의 균형을 잘 맞추는 식사라고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또한 이 영양소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구성 형태로 맞추는 것이 건강상의 이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중해식 식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메디테리안 다이어트 또는 메디테리안 스타일 다이어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대시 다이어트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대시 다이어트는 무작위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결정이 된 식단 유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데, 그에 비해서 지중해식 식단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식사의 특징을 모은 그런 형태의 그런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분명히 지중해식 식단이 혈압 감소에 유의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에비던스의 강도가 낮게 잡고 있습니다. 이 낮은 이유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시 다이어트처럼 굉장히 일관적인 식단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특성의, 그 식단의 특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디테리안 스타일 다이어트 패턴의 식품 구성과 영양소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테리안 다이어트 패턴의 특징은 형태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중해식 식단이야 라고 한다면 올리브 오일을 많이 썼어, 넛을 많이 썼어 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어떤 특징적인 식사의 그런 식품의 구성의 특성을 가지고 메디테리안 스타일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식사 패턴 프레시한 과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홀그레인 그리고 올리브오일이나 너트를 풍부하게 사용한다면 이것만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식사에서 이런 것들이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하신다면 훨씬 더 영양적인 구성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품 구성을 하신다면 영양소 측면에서는 지방은 32에서 한 35%로 대시 식단의 27%에 비해서 한 8%가 높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서구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방의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포만감이라던가 사람들이 서구식 식단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것이 수능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을 보아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지중해식 식단은 여전히 서구 집단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도 굉장히 정확한 숫자가 한계가 아니라 레인지로 범위로 보여지는데요. 지방은 35%, 그다음에 세츄럴 팻은 총 지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10% 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방산이 포화지방산보다 불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식이섬유소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중해식 식단 또한 식품 구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식사 지침은 식염 섭취 감소입니다. 고혈압 환자인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함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번 지침에서 강조된 것은 근거에 따른 소금 섭취량을 6g으로 정했다는 것이 이번 지침에서의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거 수준은 A로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이 권고안이 도출되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금 섭취량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평균 소금 섭취량이 10g 정도여서 세계보건기구 소금 섭취 권고량의 5g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 6g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염식 식사요법은 개별 식품 수준이나 형태보다는 조리 형태나 식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염식 식사요법을 권고하는 그 저염식 교육에 대해서 따로 지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환자의 식사 지침 2개를 살펴보셨는데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이고 두 번째는 식염 섭취 감소입니다. 두 가지 모두 균형 잡힌 식사라는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영양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보실 때는 식품의 구성 형태로 또는 식사 패턴의 형태로 권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